정신과를 약간 점집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잘 될 거다라는 그런 말을 우스갯소리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실제로 이분은 약간 점집처럼 그렇게 병원을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예, 그렇게 돌아다닌 적이 있었네요. 그 당시에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같이 다닌 분이 계시죠, 분명히. 그 당시 압구정동 마이다스의 정 선생님. 내가 과거에 왜 그렇게 점집에 돈을 많이 썼을까? 안녕하세요. 1분 책 읽기 매일 낭독 시간입니다. 매일 10분의 낭독으로 나를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와 함께 영감의 쾌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책은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에요. 명리심리학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정신과 의사이신 양창순 박사님께서 쓰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분의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라는 심리학 책을 또 쓰시기도 하셨죠. 저도 몇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 그 속에서는 이 박사님이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적인 그런 면을 저는 엿볼 수가 있었는데 이 책 속에서는 약간 어떻게 보면 둥글둥글해진 느낌이랄까? 제가 실제로 이분을 예전에 한 14, 5년 전에 한번 개인적인 일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느낀 점은 굉장히 막 이성적이고 분석적이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이 책 속에는 이분 약간 변한 것 같다. 좀 약간 자연 속에 뭔가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게 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뭐냐면 이분이 명리학을 박사학위를 또 하나를 따셨더라고요. 성균관 대학교에서 주역과 정신의학을 접목한 논문으로 두 번째 박사학위를 따셨다고 합니다. 옛날에 약간 우스갯소리로 저의 친정아버지께서 이제 정신과 의사이신데 사람들 뭐지 정신과는 안 오고 다 점집 가서 상담한다 이러면서 정신과를 약간 점집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잘 될 거다라는 그런 말을 우스갯소리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실제로 이분은 약간 점집처럼 그렇게 병원을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본인이 실제로 명리학을 공부를 하셔서 이제 사주팔자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접목을 해가지고 상담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저도 한때 점집을 전전긍긍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예, 그렇게 돌아다닌 적이 있었네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같이 다닌 분이 계시죠, 분명히. 그 당시 압구정동 마이다스의 정 선생님. 굉장히 유명하셨어요. 사주 카페에 계시는 분이었는데, 패션 디자이너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그게 저는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역삼동에 굉장히 사주를 잘 보는 사람이 있다. 이것도 이제 컴퓨터로 분석을 해서 보시는 분이라고 해가지고 20만 원까지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저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내 팔자가 왜 이러냐라고 불평불만만 하고 다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점을 안 본지 저는 꽤 오래됐고요. 해답을 찾고 싶을 때 저는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왜 정신과를 가지 않고 뭐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뭔가 해답을 찾고 싶을 때 나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고 싶을 때 정신과를 가지 않고 왜 점집으로 가느냐 그 이유를 이 책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속에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게 있는데 무의식적 불안감을 다스리기 위해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한다. 걱정 마. 잘 될 거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이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위로의 증거를 찾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점을 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이 양창순 박사님은 이 명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정신의학이나 명리학 둘 다 인간에 관한 이해를 돕는 그런 학문이라고 이 속에 설명을 하시면서 명리학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은 자연 속의 한 부분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태어난 생년월일에 따라서 그 우주의 기운이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운을 그 사람이 타고난다. 그래서 그 기질을 타고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인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는 불안할 때 가장 먼저 점집을 떠올릴까라는 이 부분에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읽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전전긍긍 점집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할 때까지 돈을 썼구나 라는 걸 이제 이 속에서 우리는 알게 돼요. 인간처럼 현재 이 시점에 살지 못하는 존재는 지구상에 없다. 인간은 지금 바로 여기 이 시점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인간만이 끊임없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기 행동의 의미를 찾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한다.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내일 일어날 일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우린 언제나 내일 일을 걱정한다. 그렇다고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말이지 1분 1초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래서 도란 100% 현재 이 시점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지도 모른다. 이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모든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살아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는 그게 늘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과거에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고, 내가 과거에 왜 그렇게 점집에 돈을 많이 썼을까? 미래에는 과연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두고 고민한다. 정신의학에서 정신분석과 상담을 하는 이유도 과거 자신의 행동을 분석하고 그 이유를 알아 현재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상담을 하면서 현재 이 시점에 충실하기보다는 미래의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고민으로 끊임없이 불안해한다. 그 불안감에 압도되지 않으려면 매 순간 나를 다스리는 방법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인간이란 존재에게 희망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이 굉장히 진부하고 상투적으로 들리시겠죠. 그러나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이다. 희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가 곧 불안이기 때문이다. 다만 등불도 지나치게 밝으면 오히려 앞이 더 보이지 않듯이 희망과 그에 따른 해결 방법도 현실에 적절하게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정신의학에서는 인지치료에 해당한다. 내 생각 중에 잘못된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을 방법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명리학에서는 운의 흐름을 통해 내 삶의 윤곽을 알아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십 년간 노력했는데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감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진이 다 빠져버린 그에게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시간에 어떻게든 현재의 위치에서 도약할 방법을 찾아보라 라고 한들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차라리 몇 년 후에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희망을 주면 오히려 견딜 힘을 찾는다. 인간은 그런 존재다. 심리를 극복하고자 하는 실존적인 노력, 그것이 점치는 존재로서 인간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다. 이 속에서 점치는 인간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우리 인간은 예로부터 정말 이 인간이 존재한 그 시대부터
점치는 존재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걸 명명하는 말이 또 있어요. 호모 아우란스라고 합니다. 이 예지욕은 인간만의 욕구라고 합니다. 우리 강아지들이 미래에 뭐 어떤 간식이 올까 뭐 이런 거를 걱정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어제부터 쭉 이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뭔가 점을 본다는 게 꼭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요즘에 저는 점을 보러 다니지 않습니다. 뭐 재미로 인터넷을 통해서 뭐 이번 올해 운수 같은 걸 보기는 하는데, 예전처럼 그 옛날에 14, 5년 전에 저처럼 그렇게 막 돌아다니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종교에 귀의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책 속에서 길을 찾거나 하는 것처럼 자신만의 어떤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자기에게 맞을 때 그거는 그 사람의 불안을 다스리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도구가 되죠.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이신 양창순 박사님도 사람들이 이 불안해 하면서, 아, 내가 점을 봤는데 뭐 2년 후에 죽는다더라 하면서 그거를 너무 그거에 이제 의지하니까 궁금해서 이 명리학을 학문적으로 탐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걸 적용하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임상적으로 사람들이 정신과에서 이제, 아, 당신은 분석해 본 결과, 정신과에서도 사람을 분석하는 도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도구를 통해서 당신을 분석해 본 결과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시네요 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데, 당신의 사주팔자를 보니까 굉장히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또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많은 그런 책이에요. 그렇지만 또 재미로만 또 볼 수 없는, 사람의 어떤,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고 그 기운들을 타고나고 그리고 그걸 잘 극복해서 자기에게 이롭게 만들려면은 어떤 식으로 그걸 이용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지금 여기 현재에 집중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